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진태장이에요. 오늘 두 번째죠, 진태장.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 이유, 사람 명조가 5개이기 때문에 오늘도 임철초 선생의 설명을 듣고 사람 명조 2개만 할게요. 참 대단하시죠, 이 양반. 예. 지금 일반 책이 아닌 명서에서 없던 그 이론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진태라는 것은 원문이니까 이게 명나라 때 뭐 경도라는 사람이 지었다니까 그건 빼고 일단 이 원문에 근거해서 유시주가 나왔고요. 유시주에 의해서 임시주가 나온 겁니다. 자, 진태란 뭐냐 라고 하면 주로 인과 의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은 동쪽이에요. 목이죠. 태는 금이에요. 을이죠. 그래서 목은 인이요, 금은 을이다. 그 진기 세력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다. 언젠가 금목을 하든지 목이 강하면 금도 금이빨도 빠진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서로가 이루어진 자는 존재한다 그래도 존재하죠. 그 존재하는 이유를 임시주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주로서. 자, 진은 양이에요. 양입니다. 목은 양이죠. 동쪽이니까. 선천지위 제800이다 라고 했는데 이 800은 제가 여기 줄을 처리해 놨는데 구성의 하나로 토성 방위는 동북쪽이다. 맞아요. 목방향이니까요. 음은 진실로 음이지만, 확실하게 음이지만, 양 역시 음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태는 음이다. 선천지위 제4록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연이라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4록입니다. 이게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 이 4록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성이랍니다. 목성. 그래서 사록이다. 그리고 양은 진실로 양이지만 역시 양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우리 명리하고는 실제적으로 관계없는 겁니다. 자, 진은 장남이다. 진은 장남이에요. 이게 이제 6회에서 나오는 소리죠. 뇌는 그래서 이제 진이 지뢰나 지진이나 마찬가지니까 뇌에 따라서 지기가 일어난다. 예, 맞습니다. 여름에는 천둥도 쳐에 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일양이 생어 곤지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참 이게 지금 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뇌기 때문에 일양이 곤에서 처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뇌예요. 일양이 곤에서 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땅을 한번 더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건 지뢰복해가 돼요. 지뢰복해는 곧 언제냐? 곧 지금 겨울이니까요. 곧 돌아올 동지가 되면 이 지뢰복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일양이 드디어 동지 때 땅에서부터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양이 생어 곤지초 하는 것이다. 뇌종 지기 하니까요. 그래서 태는 소녀다.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산택 통계한다. 산과 택은 서로 통한다.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산에는 못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차면은 이 산과 택이 연못이 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택 통계한다. 그래서 호로 삼음은 생어 건지종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고 하니 삼이 건지종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과 지, 그러니까 천지 곁에라고 해야죠. 천지 곁에.
합니다. 장남은 배소녀다. 그래요. 장남, 큰아들은 소녀와 짝을 이뤄요. 그래서 이 천지가 서로 생하고 이루어지는 묘형이다. 만약 장녀와 배소남 이런 건 참 할 필요가 없는데 임 선생이 지금 집어넣으셨죠.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소남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비록 생할 수 있지만 이 소남이니까요. 음은 불능성이야. 늙은 여자가 무슨 어떻게 아이를 생성하겠어요. 시고로 태는 위 만물지 소열이라. 태, 곧 이게 바로 태계예요. 지제언호라고 해서 참 뭐죠? 지극하도다 말씀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원문으로 갑니다. 시2로 진태는 비록 불양립이지만 만약 유 상성의 의가 뜻이 있다면, 이건 의리 아닙니다. 의가 있어 뜻이 있다면 지는 양양이 동방목 송목이요 가불임묘가 시야라. 가불임묘가 시야인데 화조주의냐, 활락하고 비치는 것이 주로 인이다. 그리고 태는 음인데 서방에서 속금이니 경신신유하라. 숙살주의라. 숙살지기가 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세구지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진태가 상성하는 이치는 5가지가 있다. 여기 지금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행이 아닙니다. 5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의 5가지 방법이 뭐냐? 공성, 윤종, 난이다. 그러면서 춘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도 없는 이론을 이렇게 지금 자꾸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명리서에 없는 이런 이론을 갖고만 와도 임철조 선생의 사상을 끌고 와도 박사 논문 하나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공성 난윤종인데 공과 성은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 오늘은 윤종을 할 차례예요. 마지막으로 난인데 이건 전부 목을 일주로 가지고 했으니까 공은 목일주,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성은 간목이 언제 태어났을 때요? 묘월에. 또 유는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종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나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계절적으로 이렇게 특성 있는 계절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춘초예요. 춘초지목은 간목이 춘월에 태어난 거예요. 목는 금견, 목이 어리고 금은 단단하니 화로서 공격하라. 뭘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 금을 공격하라는 소리예요. 중춘, 이것은 뭐예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난 거예요. 모강금세예요. 이러니 토이성지라. 토는 뭐예요? 결국은 금을 보아라 라는 소리예요. 오늘 할 게 이게 하령지목이에요. 5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하령지목은 목설금조 둘 다 금도 약하고 목도 약해요. 수로서 윤지하라. 수는 목도 살리고 금도 살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로서 윤지하라. 오늘 이게 할 차례입니다.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추정지목, 이건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요. 목조금예라고 해서 토이종지라. 이거는 결국은 정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동령지목, 마지막인데요. 다음번에 할 건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거예요. 목세 금한 둘 다 쇠하고 금은 차요. 이런 때는 화로서 난지 따뜻하게 해주라 라는 거예요.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라. 계절적입니다. 즉 무양립지세, 둘이 꼿꼿이 서로 두 세력이 살 수는 없다 치더라도 만약 유상성인이 인의를 가지고서 그 세력을 이루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의의가 붙었죠. 그래서 만약 내외지설로서는 안과 밖을 얘기한다라는 건 그냥 서양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서로 적지지 맞닥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설할 때는 설하고 마땅히 제할 때는 제해서 모름지기
그 금목의 의향, 지금 금목 가지고 지금 싸움을 벌어지니까요. 불필 구집 억지로 얽어매서 잡지 말고 나눠라, 내외라, 바깥과 안을 나눠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은 이 간목이요. 예, 간목이 1월에 태어나서 목은 어리고 금은 강할 때, 그러니까 이 식상제살격입니다. 화로서 살을 눌러주는 격이죠. 예. 두 번째가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요, 로꼬격이 되겠죠? 예, 양인격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금이 강하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토로 눌러쓰면 돼요, 이거는. 예, 금토로 눌러쓰면 가능하죠. 예, 양인격입니다. 금이 용신은 아주 딱 경술해서 또 토 여기 있고요. 해서 좋죠. 그러나 요 화운도 괜찮습니다. 예, 운이 좋은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5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입니다. 5월은 자축인묘 진사 5의 5월입니다. 네, 자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목의 설이 강하죠. 그리고 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리고요, 약하고요. 그러던 저러던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이것도. 그 이유 경진이라는 더 좋은 연주에 있고요. 사실은 이 진토는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봅시다. 목체 금토용조예요. 목은 생화 중화, 여름에 태어났죠. 시간에 정화까지 투출했으니 얼마나 설이 심하겠는가. 용수의 윤지, 술을 써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임술 쓰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수 역시 뇌금생, 여기 금생수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으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하죠. 이런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상관을 쓰는 사주예요. 상관은 용신으로는 쓸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생토까지 하고 앉았습니다. 금 역시 뇌수양, 수의 자양분을 의지해야만 된다. 왜? 더우니까요. 계절적으로. 갱명, 지복양진, 이게 이제 금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설화, 생금에서 축수, 세 가지 경우를 해요. 불은 설하고, 금을 생하고, 물을 저장하고요. 진토가 하는 일이 그거죠. 일기상생, 하나의 기운이 여러 개를 상생하고 있으니 오행부족이다.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반수라고 해서 이 국립학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과가 변동하고요. 사지 관찰까지 했어요. 일생에서 오직 병수름만 골치 아팠다라는 소리예요. 예, 맞죠? 이 경진이라는 것을 깨니까요. 금수 양상에서 불리하다. 그 나머지는 개순경, 나머지는 다 아름다울 순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명조는 하령지목이에요. 목설금조에서 수의윤지하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종합격으로 관인상생격입니다. (221번일) 겁니다. 네. 지금 좋은 운이겠죠? 이 병술대운을 지나야 돼요. 이 대운이 제일 안 좋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222번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나무입니다. 금이 체가 되었죠. 신술, 술하고 저 축토 속에 또 신금 들었고요. 금체 화목용조인데 불형해요. 이런 경우 둘 다 못 쓰니까 어디로 간다? 금을 쫓아가라 라는 것이죠. 종하는 것입니다. 자, 간목생원 맹추예요.
재생사랑, 재성이 또 살을 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간 삼투 갑을 하지만 세계가 투출했는데도 지지가 부재 실어주질 못해서 목조금예, 목은 마르고요 금은 예리하다. 용토의 종지하라. 토를 써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격을 이름이 종사를 하는 것이다. 수run에 무갑 출신으로서 여기요, 토생금하니까요. 정해운에 생목금극해서 형모 다단했다. 그러나 무자기축대원님은요, 재생사랑에서 사지 부장까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대운이 되면요,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인신충이 돼요. 그리고 감금은 뭐 그렇게 들어와서 종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 종을 거역하는 인목대가 아주 안 좋을 것입니다. 종사격으로 풀이하신 거예요. 토의종지에서. 그리고 제가 이걸 종을 하지만 예를 들어 일간을 덮는 인수가 있든지 종을 부정하는 운행이 있든지 하면 부종을 한다. 병정화가 있으면 부정하게 된다. 따르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행총론은 금체 화목영조에서 화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인월되면 인목대운 되면 끝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겠죠. 부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뭐예요? 자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그것은 결국은 따뜻함을 얘기하니까 조우죠. 조우를 얘기하는 명조입니다. 그래도 원문을 읽고 해서 철조 선생이 얘기했던 5가지 경우를 또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